제1장 꽃을 사랑한 소녀의 탄생. 아주 오래전 지리산 자락의 푸른 계곡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특별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꽃순이였어요. 꽃순이가 태어난 날은 유난히 꽃향기가 진한 봄날이었는데 마을 어른들은 모두 신기해했답니다. 평년보다 보름이나 일찍 모든 꽃들이 일제히 피어난 것이었거든요. 꽃순이의 어머니 복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복순이도 꽃을 무척 사랑했는데 임신 중에도 매일 산으로 올라가 야생화를 보며 태교를 했답니다. 복순이는 뱃속의 아기에게 늘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가야, 저기 보이는 진달래꽃이 얼마나 예쁘니? 엄마가 너를 낳으면 함께 꽃 구경을 다니자꾸나. 꽃순이의 아버지 돌쇠는 성실한 농부였어요. 거친 손이지만 꽃을 만질 때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죠. 돌쇠는 아내를 위해 집 주변에 온갖 꽃들을 심어 놓았어요.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꽃순이가 태어나던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전체에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면서 밤에만 피는 달맞이 꽃들이 모두 활짝 피어난 것이었어요. 산파 할머니는 60년 넘게 아기를 받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답니다. 이 아이는 꽃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구나. 산파 할머니의 말씀대로 꽃순이는 어려서부터 꽃과 특별한 인연을 보였어요. 젖을 먹다가도 창문 너머 꽃이 보이면 웃음을 터뜨렸고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도 꽃을 보여주면 금세 잠잠해졌답니다. 제2장 어린 시절의 꽃놀이. 꽃순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꽃밭이었어요. 비틀비틀 걸어가서는 꽃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이나 인형을 좋아할 때 꽃순이는 꽃잎을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3살이 되던 해봄, 꽃순이는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꽃꽃이었답니다. 복순이와 돌쇠는 웃으면서도 신기해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꽃을 좋아하는구나. 4살 때는 꽃의 이름을 척척 맞히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은 물론이고 할미꽃, 제비꽃, 민들레까지. 마을 어른들도 모르는 꽃 이름을 꽃순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말했답니다. 5살이 되자 꽃순이는 꽃으로 놀이를 만들어냈어요. 꽃잎으로 그림을 그리고 줄기로 팔찌를 만들고 꽃으로 인형을 만들어 놀았답니다. 특히 꽃순이가 만든 꽃다발은 정말 특별했어요. 같은 꽃으로 만들어도 꽃순이 손을 거치면 며칠씩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싱싱해 보였거든요. 마을 아이들은 처음에는 꽃순이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다른 놀이에는 관심이 없고 온종일 꽃만 들여다보니까요. 하지만 꽃순이가 만든 꽃 장난감을 받아본 후로는 모두 꽃순이와 친해지고 싶어 했답니다. 꽃순이야, 나한테도 꽃 팔찌 만들어줘. 나는 꽃 머리띠가 좋겠어. 아이들의 요청이 늘어나자 꽃순이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언제나 웃으면서 친구들을 위해 꽃 선물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제3장 어머니의 가르침. 복순이는 꽃을 사랑하는 딸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꽃만 좋아하다가 다른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복순이는 딸의 재능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준아, 꽃도 생명이란다. 함부로 꺾으면 안 돼. 꼭 필요할 때만 정중하게 부탁하고 가져와야 해. 복순이는 꽃순이에게 꽃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어요. 꽃도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받으면
더 아름답게 자란다는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순아, 꽃은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것이 더 아름다워. 내가 아는 꽃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렴. 복순이는 꽃순이와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어떤 꽃은 약으로 쓰이고, 어떤 꽃은 염료로 쓰이며, 어떤 꽃은 차로 우려 마실 수 있다는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답니다. 엄마, 꽃이 이렇게 쓸모가 많은 줄 몰랐어. 꽃순이는 꽃이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꽃순이는 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봄이 오면 복순이와 꽃순이는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복순이는 딸에게 야생화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꽃순이는 금세 모든 것을 익혔답니다. 저기 노란 꽃은 개나리고, 분홍 꽃은 진달래야. 진달래는 먹을 수 있지만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돼. 복순이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제4장,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돌쇠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꽃순이가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후부터는 농사일이 끝나면 늘 딸을 위한 일을 했답니다. 집 뒤뜰에 있던 작은 화단을 점점 넓혀가며 꽃순이가 좋아할 만한 꽃들을 하나씩 늘려갔어요.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심었답니다. 순아, 이 꽃은 겨울에도 피는 동백꽃이야. 추운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돌쇠는 장날이 되면 꽃이나 꽃 모종을 사오곤 했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썼답니다. 어느 날 꽃순이가 꽃에 물을 주다가 물뿌리개가 너무 무겁다고 하자 돌쇠는 밤늦게까지 꽃순이 크기에 맞는 작은 물뿌리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그 물뿌리개는 꽃순이 손에 딱 맞았답니다. 아빠, 고마워. 이제 꽃들에게 물 주기가 훨씬 쉬워졌어. 돌쇠는 딸의 환한 웃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꽃순이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답니다. 농한기가 되면 돌쇠는 꽃순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꽃나무를 구해왔어요. 야생 철쭉나무, 산수유나무, 떼죽나무, 꽃순이가 좋아할 만한 나무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답니다. 이 나무들이 자리를 잘 잡으면 내년 봄에는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돌쇠의 정성 덕분에 꽃순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였답니다. 제5장,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 꽃순이가 7살이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어요. 꽃에 대해서라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마을의 김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꽃순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기 산에 가면 생강나무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을 따서 우린 물로 무릎을 찜질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김 할머니였지만 꽃순이가 알려준 대로 해보니 정말 무릎 아픈 것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까? 소문이 퍼지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둘씩 꽃순이를 찾아왔어요. 꽃순이는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었답니다. 감기에는 금은화, 소화불량에는 국화, 불면증에는 라벤더. 꽃순이는 각각의 증상에 맞는 꽃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꽃순이는 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꽃차예요. 약이 아니에요. 만약 계속 아프시면 의원 선생님께 가보세요. 꽃순이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답니다.
나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니 신기했거든요. 이장님은 꽃순이를 마을의 보물이라고 불렀어요. 마을 어른들은 꽃순이를 만나면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답니다. 우리 꽃순이 덕분에 마을이 훨씬 아름다워졌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참 복이 많아. 꽃순이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꽃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6장 슬픈 이별. 꽃순이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는데 마을의 의원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답니다. 꽃순이는 어머니를 위해 온갖 꽃차를 끓여드렸어요. 해열에 좋다는 국화차, 기력 회복에 좋다는 인삼꽃차,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라벤더차.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순아, 엄마가 너에게 부탁이 있어.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로 꽃순이를 불렀어요. 내가 꽃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꽃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이야. 꽃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계속해 주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꽃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집 주변의 모든 꽃들이 고개를 숙이며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장미꽃들은 모두 꽃잎을 떨어뜨려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꽃순이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꽃들도 보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돌쇠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말수가 더욱 적어졌어요.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제7장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꽃순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꽃을 보려 하지도 않고 꽃밭에 물을 주지도 않았답니다.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다시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꽃순이가 알려준 생강나무 꽃차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거예요. 순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구나. 꽃순이는 김 할머니의 아픈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꽃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이야. 꽃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계속해 주렴. 꽃순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꽃순이는 오랜만에 산으로 올라가 생강나무 꽃을 따왔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꽃차를 끓여 김 할머니께 드렸답니다. 고맙구나, 우리 순아. 내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어. 김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꽃순이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의 진짜 뜻을 말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꽃순이는 다시 꽃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시들었던 꽃들에게 물을 주고 말라버린 가지들을 정리했답니다. 꽃들도 꽃순이가 돌아온 것을 알기라도 하듯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8장 새로운 다짐. 꽃순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겠다는 결심이었답니다. 먼저 꽃순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꽃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답니다. 할머니, 국화는 가을에 따서 말린 다음에 써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아저씨,
감기에는 금은화가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세요. 꽃순이의 꼼꼼한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직접 꽃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을 전체에 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답니다. 이장님은 꽃순이의 제안으로 마을 입구에 약초 화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마을이 꽃마을로 유명해지면 좋겠구나.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찬성했어요. 각자 집 앞에 꽃을 심기 시작했고, 꽃순이는 어떤 꽃을 어디에 심으면 좋을지 조언해 주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꽃동산처럼 변했어요.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로, 여름에는 장미와 백일홍으로,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로 온 마을이 물들었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올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어요. 꽃순이는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9장 특별한 깨달음. 꽃순이가 13살이 되던 해 평소와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꽃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거든요. 꽃순아, 고마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꽃순이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누구세요? 꽃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번에는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야, 내가 돌봐주는 꽃들 말이야. 꽃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꽃들이 말을 한다니.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하고 즐거웠답니다. 정말 꽃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내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서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된 거야. 장미꽃이 말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물을 줄 때마다 예쁘게 자라라고 말해주던 거 우리가 다 들었어. 국화꽃도 거들었어요. 꽃순이는 너무 신기해서 한참 동안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꽃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상태, 그리고 다른 꽃들의 안부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작은 제비꽃이 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어. 벚나무 할아버지가 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도와줄 수 있을까? 꽃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꽃순이는 더욱 세심하게 꽃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꽃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제10장 꽃들의 비밀 가르침. 꽃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된 후로 꽃순이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꽃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자연의 비밀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꽃순아, 내일 비가 올 거야. 미리 준비해둬. 저 구름 색깔을 봐. 큰 바람이 불 예정이야. 꽃들의 일기예보는 항상 정확했어요. 꽃순이는 꽃들이 알려준 날씨 정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사람들은 농사일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들은 약효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국화는 그냥 말리면 안 돼. 이슬이 맺힌 새벽에 따서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야 진짜 효과가 있어. 생강나무 꽃은 봄에 핀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이 더 좋아. 그때가 약성이 가장 강해. 꽃들이 알려준 비법대로 꽃차를 만들어 보니 정말 효과가 훨씬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꽃순이의 꽃차를 마시고 감탄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좋지? 꽃순이 손에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꽃순이는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꽃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혹시 무서워할지도 모르거든요. 꽃들도 꽃순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내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거든.
매일 밤 꽃순이는 꽃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꽃들은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었고, 어떤 때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필지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벚꽃이 절정을 이룰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줘. 꽃순이의 정확한 예측에 마을 사람들은 늘 감탄했어요.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꽃을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었답니다. 제11장 소문이 퍼지다. 꽃순이의 명성은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꽃순이를 찾아왔고, 때로는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은 큰 도시에서 온 양반이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해서 꽃순이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이야, 내가 그 유명한 꽃순이구나. 부디 우리를 도와다오. 양반은 아내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꽃순이는 꽃들과 상의해 보았답니다. 그 분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 거야.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 라벤더가 말했어요. 라벤더 차와 함께 장미꽃 잎을 우린 물로 목욕을 하게 해봐. 그리고 매일 꽃향기를 맡으며 좋은 생각을 하라고 해. 국화도 조언을 보태었어요. 꽃순이는 꽃들의 조언대로 양반에게 알려주었어요. 한 달 후, 양반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어요. 아내는 건강을 되찾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반 부부는 꽃순이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갔어요. 하지만 꽃순이가 가장 기뻤던 것은 그들의 환한 웃음이었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꽃순이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도 덩달아 활기를 띠게 되었답니다. 제12장 시험의 시간. 꽃순이가 15이 되던 해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물었는데 2달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마을의 우물들이 하나둘씩 말라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꽃들에게 줄 물은 더욱 부족했답니다. 꽃순아, 이럴 때는 사람이 먼저야. 꽃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마을 어른들이 말씀하셨지만 꽃순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꽃들도 생명인데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꽃들과 상의해 보니 그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꽃들은 자신들보다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사람들은 살아야 해. 그게 자연의 순리야. 하지만 꽃순이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람도 꽃도 모두 소중한 생명이었거든요. 그날 밤, 꽃순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도 꽃도 모두 구할 수 있을까요? 제13장 기도와 희생. 며칠을 고민하던 꽃순이는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물을 마을 사람들과 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꽃순이는 자신의 몫의 물을 아껴서 매일 조금씩 꽃들에게 주었어요. 목이 말라도 참았고 얼굴을 씻는 물도 아껴서 꽃밭에 주었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순아,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니? 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더 중요해. 하지만 꽃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꽃들도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꽃순이의 희생을 본 마을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둘씩 자신들의 물을 조금씩 모아서 꽃밭에 주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꽃들이 도와줬잖아.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김 할머니가 먼저 나섰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꽃순이는 꽃밭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의 신령님, 부디 비를 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과 꽃들이 모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꽃순이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자 새벽녘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제14장 하늘의 축복. 비는 사흘 밤낮을 계속 내렸어요. 마른 땅이 물을 머금고 시들었던 꽃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꽃순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꽃순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우리 꽃순이가 있어서 마을이 살았구나. 정말 고마운 아이야. 하지만 이 일로 꽃순이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꽃과 대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비가 그친 후 꽃들은 꽃순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기뻐. 꽃들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꽃순이에게 전해져 왔어요. 꽃순이는 이 순간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답니다. 자신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15장 신비한 만남의 전주. 꽃순이가 15살이 되던 해, 봄, 평소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었고, 새들도 더 자주 찾아왔으며, 나비들도 평소보다 많이 날아왔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장미꽃이 말했어요. 우리도 느껴 어떤 큰 변화가 올 것 같아. 국화꽃도 동의했어요. 꽃순이도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고 햇빛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꽃순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꽃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여인은 꽃순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나른하지 않았답니다. 꿈에서 깬 꽃순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곧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산에 가볼까? 꽃순이는 아침 일찍 산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이 향했답니다. 제16장 운명적 만남. 꽃순이가 산 깊숙이 들어가자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밭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꽃순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비한 색깔과 모양의 꽃들이었어요.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꽃, 은빛으로 반짝이는 꽃, 금빛으로 윤이 나는 꽃, 마치 보석으로 만든 꽃 같았답니다. 꽃밭 한가운데에는 꿈에서 본 그 여인이 서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꽃순이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부드러웠어요. 저기 누구십니까? 꽃순이는 두려우면서도 신기한 마음으로 물어보았어요.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자 모든 꽃들의 어머니란다. 오랫동안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여인은 꽃순이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내가 꽃들과 나누는 사랑, 사람들을 돕는 마음, 모든 것을 지켜봤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꽃순이는 감동받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꽃순아,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제17장 특별한 선물. 수호신은 옷자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가락마디만한 크기의 신비한 씨앗이었어요. 그 씨앗은 정말 특별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씨앗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표면에 작은 무지개빛 무늬들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씨앗 속에 작은 생명의 불꽃이 춤추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씨앗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햇빛 같지도 않고 달빛 같지도 않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은빛이 씨앗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빛은 꽃순이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는 신기한 힘이 있었답니다. 꽃순이가 손을 내밀자 씨앗에서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손처럼 부드럽고 봄날 오후의 햇살처럼 포근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씨앗을 만지자 꽃순이의 마음속에 온갖 꽃들의 향기가 떠올랐답니다. 이 씨앗은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영원화의 씨앗이란다. 조오신이 신중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 씨앗은 하늘의 별들이 흘린 눈물과 땅 속 깊은 곳의 순금,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사랑의 정수로 만들어진 거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기적의 씨앗이지. 씨앗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씨앗 표면에 아주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글자들은 꽃순이가 모르는 고대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랑, 희망, 치유, 평화, 아름다운 단어들이 씨앗 표면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씨앗은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조오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사랑이 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이 씨앗을 꽃 피울 수 있단다. 만약 욕심이 많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이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싹 쫓아나지 않을 거야. 꽃순이가 씨앗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자 씨앗에서 더욱 밝은 빛이 났어요. 마치 씨앗이 꽃순이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 꽃이 피면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갖게 될 거야.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혼의 아픔까지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신비한 꽃이 될 거란다. 초신의 말을 들으며 꽃순이는 이 씨앗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답니다. 이 꽃의 힘은 절대 너 혼자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써야 해. 제17장 기적의 꽃이 피다. 꽃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뒤뜰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씨앗을 심었어요. 조신이 가르쳐준 대로 매일 해가 뜰 때와 질 때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일주일 만에 싹이 났어요. 2달이 지나자 꽃봉오리가 맺혔고 보름달이 뜬 밤에 드디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은 무지갯빛으로 반짝였고 꽃잎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났어요. 향기는 온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꽃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꽃순아,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제18장 첫 번째 치유. 며칠 후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에 시달리며 아팠고 마을의 의원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꽃순이는 기적의 꽃에서 꽃잎 몇 개를 따서 물에 우려냈어요. 그 물은 맑고 투명했는데 무지갯빛으로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가장 먼저 김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가 그 차를 드시자 놀랍게도 열이 금세 내렸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 차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건강해졌답니다. 기적의 꽃은 꽃순이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내가 다른 꽃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면 그 꽃들도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어. 제19장 꽃의 전수. 다음 날부터 꽃순이는 기적의 꽃에서 씨앗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꽃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르세요.
몇 달이 지나자 마을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꽃마다 조금씩 다른 효능이 있었어요. 김할머니의 파란 꽃은 불면증을, 영희 어머니의 노란 꽃은 소화불량을 치료해 주었답니다. 마을은 꽃향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제20장 사랑과 결혼. 꽃순이가 22살이 되던 해 특별한 사람이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는 먼 고을에서 온 젊은 선비, 장수였는데 꽃에 대해 배우러 온 것이었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적의 꽃이 꽃순이에게 조언해 주었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둘이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꽃순이와 장수의 결혼식은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기른 꽃으로 마을 전체를 장식했고 모든 꽃들이 평소보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 축하해 주었답니다. 제21장 새로운 시작. 결혼 후 꽃순이와 장수는 함께 마을을 돌보았어요. 장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꽃순이는 꽃 기르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몇 년 후에는 예쁜 딸 꽃님이와 아들 꽃돌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도 어머니를 닮아 꽃을 무척 좋아했고 꽃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답니다. 꽃순이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꽃순이는 변함없이 겸손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22장 지혜의 확산. 세월이 흘러 꽃순이도 중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꽃을 이용한 치유법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꽃치유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꽃순이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뻤어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엄마가 시작한 일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꽃님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정말 기쁜 일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란다. 꽃순이는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기적의 꽃도 꽃순이의 마음을 칭찬했어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지금까지 잃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꽃순이네 마을은 꽃의 성지라고 불리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꽃순이는 변함없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맞아주었답니다. 제23장 아름다운 노년. 세월이 흘러 꽃순이도 이른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꽃밭을 돌보며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꽃순이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지만 꽃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꽃들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꽃순이는 남편 장수에게 말했어요. 장수도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꽃을 가꾸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꽃님이와 꽃돌이가 부모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생겨서 꽃순이는 더욱 행복했답니다. 할머니, 오늘도 꽃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꽃순이는 늘 웃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물론이지.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누구든지 꽃과 이야기할 수 있단다. 제24장 마지막 가르침. 꽃순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꽃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꽃순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었어요. 꽃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꽃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돕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기쁨이에요. 혼자 가진 아름다움보다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이 훨씬 더 소중해요. 꽃순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제 정신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제25장 영원한 꽃할머니. 세월이 더 흘러 꽃순이가 80을 넘긴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리는 밤에 꽃순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꽃밭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꽃순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꽃순이는 기적의 꽃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마웠어, 내 사랑하는 꽃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하나가 될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모든 꽃들이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활짝 피어났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심지 않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있었어요. 그 나무에서는 사계절 내내 온갖 꽃들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꽃할머니 나무라고 불렀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꽃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꽃을 사랑하거라, 서로를 사랑하거라. 지금도 그 마을에는 꽃할머니 나무가 서 있어요. 매년 꽃할머니의 기일에는 온 마을이 모여 꽃축제를 열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은 꽃씨를 가져가 자신의 고향에 심는답니다. 이렇게 꽃할머니의 사랑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꽃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랍니다.